조립은 어떻게 하느냐? 가공은 가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조립은 현장 슬라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립이죠. 그죠? 가공 및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 및 조립 시의 안전관리입니다. 가공할 때 위험상이 있고 조립할 때 위험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철근 가공 및 조립 시에 꼭 준수해야 될 사항, 가공장에서의 안전수칙 설명드릴게요. 가공장에서의 안전작업은 먼저 첫 번째로 가공기와 절단기를 사용할 때 손김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방호장치라고 해요. 기계가 돌아갈 때 손이 협착되지 않도록 손김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따가 다음 장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 방호장치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선 피복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철근 가공기 절단기의 외암은 집안에다가 지하 땅에다가 접지를 해야 돼요. 외암을 접지해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도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외암을 접지하고 그 다음에 누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이 됐을 때 딸깍 전원이 단전이 되도록 전기가 단락이 되도록 설치하는 게 누전 차단기죠. 그죠? 예, 누전 차단기와 외암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근 가공기는 외부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체에 누전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감전 사항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이 철근 가공기라든가 절단기는 스위치로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이때 비상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위험하게 돌아갔을 때 멈출 수 있는 비상 전원 장치. 비상 전원 장치는 외암에다가 가공기 외암에다가 설치돼가지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비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 비상 스위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근을 가공할 때는 발로 밟는 스위치, 풋 스위치가 있어요. 풋 스위치. 철근 가공장에 가면 다 이런 풋 스위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손으로 자꾸 철근을 가공하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이 풋 스위치는 반드시 위에 안전덮개가 필요해요. 예. 풋 스위치는 위에 안전덮개가 필요하다 이죠. 예. 덮개를 없으면 발에 걸려가지고 기계가 작동해볼 수 있으니까 풋 스위치는 안전덮개가 있어야 된다 이죠. 네 번째로 가공의 철근은 규격별로 위치별로 중량별로 묶어야 된다. 묶지 않고 운반할 경우 철근이 운반 중에 이탈될 수 있고 비산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양중기로 떠가지고 올릴 때는 이 묶음 장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근이 낱개로 이런 철근 다발이 있어요. 가공해서 가공장에서 철근을 뭐 기역자로 가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 끝을 밴딩을 해가지고 묶어주라는 게 밴딩이 묶는 거다는 게 묶음을 해줘야 되죠. 묶은 상태에서 식별 표시를 해줘야 되죠. A동 8층에 슬라브 부재다 이렇게 다 위치별로 표시를 해줘. 표식을 달아줘야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위치를 운반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철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예, 무거우니까 아예 이렇게 이동할 때 제대로 해서 이동하자 이거죠. 다음은 철근 가공장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이 철근 절곡기, 절단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외암이 뭐로 돼 있다 했어요? 철판으로 돼 있어요. 철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외암에 전기가 공급되니까 전기로 해가지고 가공되니까 여기다가 접지가 되어가지고 땅에다가 접지선을 해가지고 접지를 해주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비상 스위치를 달아주라 이거죠. 비상 스위치. 가동기를 임시적으로 비상적으로 멈춰야 될 때 눌러서도 멈출 수 있도록 비상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요게 풋 스위치예요. 풋 스위치. 발로 밟아가지고 이 가공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이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철근을 90도로 구부리고 135도로 구부리고 180도로 구부리고 이렇게 가공하는 거를 구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동시킬 때 풋 스위치가 있어요. 이 근로자가 발로 밟아가지고 할 때 요게 이제 위에 덮개예요. 덮개. 요게 이제 안전덮개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표시예요. 안전덮개가. 풋 스위치 안전덮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호장치는 뭐냐면 요게 이제 광전자 센서식. 요 속에 손이 싹 들어갔을 때, 근로자 손이 들어갔을 때, 과학의 절곡기 속으로 손이 들어갔을 때, 얘 광전자 센서가 감지를 하고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게 이 방호장치예요. 방호장치. 광전자 센서식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가공기의 안전장치예요. 이런 부분이 부착되어 있어야 조립 시에, 가공 시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기둥철근 조립 시의 안전사항 설명을 드릴게요. 벽체철근 조립할 때는 높이별로 안전한 작업 발판이 있어야 돼요. 우마라든가 말비계라고 그러죠, 그죠? 이동식 틀비계, 그 다음에 제작전 발판, 너무 높은 경우에는 렌탈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렌탈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상승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벽체에서 매달려가지고 작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매달려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벽체 철근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부 종종 나와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금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고수 작업하는 작업자들, 이동식 틀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에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리를 어디다가 안전벨트 그리 시스에다가 걸고 작업하는 거를 생활화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벽체철근 같은 거, 벽체철근을 세웠으면 전도방지장치, 기둥철근도 마찬가지고 벽체철근을 조립을 했어요. 다 조립을 했으면 이게 좌굴이 올 수도 있고 전도대 넘어질 수도 있고, 전도라는 거는 넘어짐이죠, 그죠? 넘어짐을 우리가 전도라 그러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뭐로? 버팀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 철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벽체철근 같은 경우에는 전도방지를 하기 위해서 버팀대를 설치하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지철근을 조립할 때 안전작업 기준, 반드시 규정된 제작된 발판을 사용해야 되고,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요 계단 경사가 있어요. 계단이 계속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작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러한 전용 작업 발판을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죠. 렌탈이나 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말비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비계라 그러죠, 그죠?
요게 이제 작업 발판이죠. 그죠?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한 40cm 이상 돼야 되죠. 그죠? 산업안전보험법에 딱 나와 있죠. 그죠? 작업 안전하게 하는 기축이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확보해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은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단감 파이프를 이렇게 수평으로 지르고 단감 파이프를 지르고 여기에다가 각재 2개를 놓고 작업자가 6명이 지금 올라가서 벽체 철근 조립하고 있어요. 온벽 철근 조립하네요. 온벽 철근 조립하는데 이런 부분이 휘어가지고 붕괴될 수 있고 붕괴되면 근로자가 전도되면서 부상재해라든가 사망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죠? 네. 다음은 바닥 및 보철근 조립할 때의 안전작업 기준입니다. 그죠? 예. 바닥 철근하고 바닥 철근 슬라브도 될 수 있고 기초 매트 철근도 될 수 있어요. 보철근, 수평 철근을 조립할 때의 안전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철근 위에 다니는 이동할 수 있는 메탈 철망을 통해 가지고 안전 통로를 확보해 줘야 돼요. 이 근로자들이 철근 기초 철근 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통로를 확보해 주지 못하면 근로자들이 요 상부 철근을 밟고 이동하면서 발에 걸려 가지고 전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이 빠져가지고 부상재해도 올 수 있어요. 그죠? 네, 부상재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식 메탈 철망을 이용해가지고 이동 통로를 확보해주라. 그리고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조치를 필요해요. 바닥에 개구부가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 개구부가 있어요. 그죠? 개구부. 슬라브 철근도 개구부 있으죠. 개구부 주변에는 사봉호강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철근의 사봉호강제를 이용해가지고 구조물의 안전 확보, 구조물의 안전,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구부는 개구부 덮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근로자 안전 확보, 관리적인 안전, 기술적인 안전, 관리적인 안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죠? 개구부의 주변의 안전조치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 설치된 철근, 이염철근 되죠. 이렇게 벽체에 이염철근 되죠. 그죠? 이염철근을 확보해서 겹침 이염의 길이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뽑아놓은 철근, 벽체에 먼저 나와 있는 이염철근은 다올바라 그럽니다. 다올바. 이염철근이요. 이염철근은 찔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용 캡을, 요 캡을 다 씌워야 돼요. 캡 하나하나 씌우니까 굉장히 캡을 씌우니까 힘이 드니까 이러한 캡, 길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효율성 있는 캡을 씌워가지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그죠? 이런 캡을 씌워가지고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철근, 배근시 안전사항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스 압접, 용접이라든가 산소 절단이라든가 가스 압접 시의 안전작업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화기를 쓰다 보니까 화재의 방지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죠? 화재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인화성 물질을 이격시키고, 인화물질이 뭐예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그죠? 이격시키고 소화기라든가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화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꽃이 비산되는 부분에는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에서는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돼요. 보안경이라든가 보호복. 그죠? 화재에 취약한 그런 보호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호를 착용하고 화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면, 그죠? 용접병을 할 때는 보안면, 보안경, 그리고 장갑이라든가 보호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철근 운반 시의 중요사항 설명드릴게요. 운반 시. 인력으로 운반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운반해야 돼요. 2인 이상의 운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1인당 25kg 이하로 무게를 관리해줘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동해야 된다 이거죠. 장갑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또 안전화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보호구, 개인보호구라 그러죠. 그죠? 안전보호구. 운반 시에는 양쪽 끝을 묶어서 운반해줘야 되죠. 양쪽 끝을 한 번 더 밴딩을 해주고, 양쪽 끝을 철근을 여러 가닥을 양쪽 끝을 묶어줘야 되죠. 밴딩을 해주고 운반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신호에 맞춰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죠.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력으로 운반하는데 길이가 기니까 하나, 둘, 세 분이 운반하는 거죠. 그죠? 세 분이 운반할 때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할 때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같이 한 사람이 먼저 내려버리면 이 바닥에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튀는 철근 끝나는 단부에 마구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신체 부위가 맞아가지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튕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에 맞춰가지고 내려달라. 그러고 안전하게 이동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운반해야 되고 2인 이상 운반해야 되는 부분 양쪽 끝을 묶고 달라는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장비 운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인력으로 운반하고 또 장비로 운반하죠. 소운반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운반하지만 대운반 같은 경우는 장비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찌개차를 사용해가지고 운반하고 수평 운반할 수 있잖아요. 철근을 슈렐라나 공장에서 운반하는 철근을 현장에서 내려가지고 A동 위치까지 운반하다. 이럴 때는 찌개차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어요. 그죠? 운반할 때는 반드시 유도를 배치하고 찌개차의 운전원의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지나치게 많이 담아가지고 찌개차의 포크발 위에다가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포크발에다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운반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찌개차로 운반할 때, 수평 운반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양중기를 사용해서 운반할 때는 양중 능력과 작업 반경, 양중 능력 작업 반경이돼요.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중량, 무게죠, 그죠? 이러한 양중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운반해 달라는 거죠. 협소한 장소가 협소한 곳에 운반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하지 말고 소량으로 보관하는 게 유리하겠다. 현장에 이제 운반할 때는 뭐 양중 장비를 이용해서 운반할 때는 반드시 두 줄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운반해 내리고 고인목을 이용해주고 하역을 해주는 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신호수가 있어가지고 신호수에 맞춰가지고 양중기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양중기가 되겠죠. 양중기에 두 줄거리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재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자재를 내리는 거죠. 그죠? 이때는 신호수가 있어가지고 신호에 맞춰가 내리는 거죠. 이런 작업 장비로 운반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운반 기준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찌개차로 이제 운반해 왔는 자재를 내릴 때는
요 포크발이 너무 널리 올려가지고 운전원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